2년 전 술 먹은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물었어요. 정치할 생각이 있냐? 목숨 걸 수 있느냐? 목숨 건다고. 그의 결기를 전 느꼈습니다. 뭔가 큰 결의를 한 거구나. 목숨 건 투쟁 간단치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뽕평 시작합니다. 황교안 대표가 단식에 들어갔는데요.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며칠 전에 만났지만 제가 2년 전 그때 막 본격적으로 정치에 나오기 전이에요. 황교안 대표가. 사람들이 입에는 오르내리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인데 술 먹은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물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저보다 1년 위지만 정치할 생각이 있냐?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 그러더니 술 좀 들어가니까 각오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뭐 일생 정치만 봐왔으니까 정치학자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목숨 걸 수 있느냐. 제 표정도 아마 진지했을 겁니다. 그때. 그랬더니 목숨 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목숨 건다는 의미가 우리 그거잖아요. 그냥 뭐야 내 당구에 야 오늘 목숨 걸고 친다 내가 그냥 아주 뭐 이런 정도의 그 목숨 건다고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오늘 열심히 해보겠다. 이런 정도로 저걸 인식했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단식 들어가는 거 보고 그때 그의 표정과 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냥 간단하게 열심히 하겠다는 정도의 목숨 건다고 그런 말이 아니었구나. 그걸 제가 느꼈어요. 지금 목숨 건다는 게 2년 전에 얘기한 게 지금 목숨 건다는 걸로 제가 해석이 됐습니다. 지소미아, 공수처, 선거법 개정, 뭐 패스트트랙 이렇게 초일기에 지금 몰렸잖아요. 근데 야당 대표로서 할 수가 없는 거야 아무것도. 대통령 만나자고 그러니까 보이콧했죠. 당내도 지금 불안하죠. 어저께 단식하는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저도 마음도 찡하고 그의 결기를 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그 전에 그 황교안 대표가 그 머리 깎을 때 저도 같이 깎았었잖아요. 제가 뭐 황교안 빨에서 뭐 그를 존경하지만 황교안 빨에서 한국 당원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온 국민이 조국 그때 법무부 장관 이건 임명은 말이 안 된다. 국민도 동참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깎았는데 어제 황교안의 단식을 보면서 한 끼라도 한번 굶어보자. 어제 점심 때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가 저녁을 안 먹었어요.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간식도 안 하고. 그리고 아침도 굶었습니다. 아침에 저희 와이프가 항상 그 뭐 당근에다가 사과에다가 뭐 아주 바리바리 또 이렇게 해주는 게 있어요. 그것도 너 가만히 있어봐. 일단은 뽕평 끝날 때까지 나 안 먹는다. 그걸 밀렸어요. 그때 와이프하고 저하고 12살 차이 나는데 건강 생각해서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뽕평 끝날 때까지 뽕평 얘기한 다음에 먹을게요. 지금 배고파 죽겠습니다. 두 끼 굶었는데도 이런데 단식을 결정하는 게요. 그렇게 사람들은 조롱하지만 쉽게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틀만 굶어봐 눈에 뵈는 게 없지. 그걸 결심을 했다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저는 이제 밥 먹을 거예요. 배고파 뒤지겠어요. 나는 뭐 중요한 인물이 아니니까 난 단식은 의미 없어요. 근데 나는 한번 해본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괴로운지. 그렇다고 국민 여러분 같이 단식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너는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야. 너는 내가 임마 2끼를 굶었으면 너는 한번 해야 되지. 너 한번 할래? 너 굶자. 네. 아이고. 알았어. 조선일보 단독에서 이런 내용이 났는데요. 심각합니다. 협상 과정을 잘 아는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을 인터뷰한 모양이에요. 조선일보에서.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한국과 협상이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일개 여단 철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미군에서 일개 여단은 3,000명에서 4,000명 정도 규모입니다. 이 정도 감축은 국방수권법으로도 할 수 있어요. 2019년 국방수권법에 최소한의 규모를 건드리지 않는다. 이게 의회에서 했어요. 주한미군 철수 못하게. 근데 그 최소한의 규모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3,000명에서 4,000명. 근데 이 3,000명, 4,000명이 그냥 병력이 아니라 지상군 병력이란 겁니다. 그러면 이 3,000명, 4,000명이 빠지면요. 다시 말해서 탱크라든가 육군이라든가 이 지상군은 없어지고 주한미군에. 그러니까 뭐 정보, 그다음에 또 공군 뭐 이런 거에 뭐 해군, 공군 이런 거. 그다음에 특수부대 이런 건데 지상군이 없어진다는 거에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분석하더라고요. 그런데 미 의회가요 2019년 그 국방수권법 여기서 현재 28,500명인데 주한미군 22,000명 이하로는 줄이는 것을 금지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6,500명은 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번에 3,000명에서 4,000명 줄인다는 거예요. 여단을. 그리고 트럼프가 대선 후보 시절에 이미 얘기했습니다. 동맹국들이 우리를 제대로 대하지 않는다면 세계의 경찰 역할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트럼프가 얘기했어요. 그리고요 한국 등 그들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동맹국들이 응하지 않으면 협상장에서 나올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 그대로 실현했잖아요. 엊그저께 제임스 두와트 미국 측 대표 협상장에서 박차고 나가버렸잖아요. 이거 트럼프가 대선 때 한 얘기예요. 이거 실천하는 거예요. 그 전선부터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시를 한 것 같아요. 이번에 제대로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지 않으면 협상 깨고 나가버려. 내가 대선 때 얘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대표들한테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니다. 김정은이요 또 한미연합훈련을 이게 문제 삼으니까 트럼프가 작년 6월에 얘기했잖아요. 싱가포르 회담에서 언젠가는 주한미군을 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한미군 빼고 싶다 이런 얘기를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한 다음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게 가짜뉴스 아닙니다. 이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는데 저도 이런 분석을 합니다. 트럼프가 이 갑자기 5배 6배를 부른 거는 돈을 많이 받아내는 목적도 있지만 여차하면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그게 목적이야. 그런데 느닷없이 철수해버리면 국제 여론도 안 좋고 자기네 미국 여론도 안 좋을 거 아니에요. 동맹을 하루아침에 버려 이런 여론이.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 울고 싶은데 뺨 때리면 고마운 식으로 지금 한국이 고마울 수도 있어요. 내가 이걸 빼고 싶은데 핑계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명분이. 근데 그냥 느닷없이 뺄 수 없으니까 이거 보세요. 주한미군 주둔 비용 우리가 요구했는데 5조 달러 요구했는데 안 듣잖아. 그럼 어떻게 우리는 생돈 미국 국민들이 바친 세금을 한국에다 바칠 수 있습니까? 아이고 안 됩니다. 이거 비용 문제로 협상이 안 돼서 뺐습니다. 이게 명분이 되잖아요. 핑계거리가 되잖아. 그 핑계거리를 문재인이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오히려 트럼프 입장에서 문재인이 고마울 수 있어요. 빼고 싶은데 명분을 만들어주네. 트럼프는 장사꾼입니다. 구실을 만들어준다. 그러면은 이게 두 마리 토끼 트럼프는 잡는 거죠. 방위비 문제에서 지가 요구하는 대로 왕창 받아내면 국민들한테 제가 이렇게 미국의 예산을 줄였고 왕창 받아냈습니다. 요게 있고 만약에 문재인이 말을 안 들을 경우 아니면 주한미군 철수하는 거예요. 끝내 철수시키는 거죠. 일부 빼고 철수시키고 그러면 비용 절감으로 해서 우리 뺐다. 그러면 그것도 명분이 되고 두 마리 꽃놀이패를 잡은 거예요. 재선에 유리하게 된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을 만들었냐 이거죠. 문재인이 만들었다 이런 얘기. 한미동맹을 계속 훼손하고 지소미아를 파기하니까 미국 사람들한테 등을 돌린 거예요. 국민들도 지소미아 파기하네? 저거 한미동맹 깨겠다는 얘기네 문재인이? 그러면 우리도 한미동맹 깨야지. 아니면 방위비라도 왕창 받아야지. 미국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게끔 문재인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은 문재인이 져야 되는데 트럼프의 생각은 분명한 것 같아요. 미국 우선인데 돈도 많이 들고 한미동맹 가치를 저버리는 저 대한민국 배은망덕한 저 대한민국 짝사랑할 필요 없다. 돈을 왕창 받든지 아니면 빼자. 이렇게 생각을 붙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소미아 폐기를 한국에 하면 정보 전쟁인데 관리가 안 되니까 너무 이건 피곤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로서는 위험 부담이 크다는 거죠. 한국이 지소미아 파기하면 이거 동북아시아 위험 부담이 커. 그러면 일본하고 정보 공유를 확실히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한국에서 또 정보도 하려고 그러니까 장국은 아예 이참에 제끼고 일본하고 정보 공유만 해서 일본, 대만, 호주, 필리핀 이쪽에서 중국의 세력을 막겠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일본은 이 틈을 타서 트럼프 형님 이거 한국 이제 저버리고 우리가 다 막을 테니까 우리하고만 잘 해주세요. 주한미군 우리 쪽으로 모셔오고요. 아예 우리가 다 막을게. 중국이고 한국이고 김정은이고 다 막을게요. 우리하고만 짬짬해. 이참에 세컨더리 보이콧해서 한국 좀 경제적으로 혼내주세요. 그러면은 한국이 경제적으로 혼내면 누가 이익이야? 중국, 일본이 이익이에요. 일본 특히 그거를 야베가 조종하는지도 몰라요. 트럼프는 장사꾼이니까. 거기 대해서요. 일본의 석간 후지의 중요한 뉴스가 나왔는데 제목부터가 심란합니다. 한국과 중조라고 여기 한자 쓰는데 이건 중조는 뭐냐면 중국과 조선, 중국과 북한 얘기죠. 로웨이, 이건 이제 정보 유출이랍니다. 로웨이노 쪼혼린다. 한국은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의 정보 유출을 하는 장본인이다. 이렇게 쓰면서요. 가건이 과거에도 미국 방위 관계자, 이건 한자 돼 있죠. 니혼니 케이코쿠, 한국군이 모라세바, 중국군이 스스누케. 다시 말해서 미 국방 관계자가 일본에 경고를 했는데 한국의 정보를 흘리면 중국에 누설을 한다. 이게 제목이에요. 다시 제목을 설명하면 한국은 북한과의 정보 유출 장본인이고 옛날에도 미 국방 관계자가 일본에 경고를 했는데 일본 니네 한국에 정보 주지 마. 그러면 중국에 누설해버려. 이런 얘기를 일본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제목인데요. 첫 문장에서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이마, 이건 지금이란 얘기죠. 간코쿠와 주주츠, 이건 주술이란 얘기입니다. 주주츠니 가까테 이루카노 요우다. 주술에 걸려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니혼 니쿠시, 일본, 말하자면 증오, 이런 거죠. 니혼 니쿠시노 한자 감정이 젠멘이 데스기 때, 일본을 증오하는 감정이 전면적으로 이 데스기 때 말하자면 지나치게 감정이 지나치게 나온다. 그래서 고리 데끼나 한단가 데끼나쿠 나떼이로 그러니까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게 첫 문장이 이래요. 그러니까 한국은 주술에 걸려 있어서 지금 일본 증오하는 마음이 너무 지나쳐서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게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영훈 서울대 교수 거를 예를 드네요.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한국에서 이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반일 종족주의 이 책에서 한국 민족주의의 저변에는 샤머니즘, 위안부 문제는 직업운동가들이 무당을 펼친 진화
선굿이다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이영훈 교수가 그걸 은영을 합니다. 그러면서 소녀상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신성한 토템, 그리고 가로 열고 종교적인 상징 이렇게 해석을 하네요. 그래서 한마디로 징용공 문제도 그렇고 지소미아 파기도 마찬가지라서 뭔가 이게 신령에 홀린 것 같은 상태가 지금 한국은 돼 있다. 그러나 미국은 지소미아 파기를 한미동맹 해소로 보고 있다. 그리고 선언을 했다는 거죠. 보복한다 이거 파기하면. 그런데 미국은 이미 한미동맹을 해소하고 레드팀으로 진입하려는 문재인 정권의 의도를 알고 있다. 염두에 두고 있다 이거죠. CSIS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기사에 보면은 마이클 그린이라는 이제 동아시아 전문가인데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일본과 달리 한국은 중국의 책봉 체제에 역사적으로 내장돼 있다. 중국은 시진핑 정권 이후에 한국을 미국과의 동맹에서 떼어내기 위해 강력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발언했다고 소개를 하네요. 그래서 미국은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하면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이 우리가 이 반도에서 철수할 때 초토화된다 이런 발언했다는 증언도 이 신문에서 싣고 있네요. 자기는 주한미군 철수하면 한국은 초토화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버려 둘 수 있다는 거죠. 김정은이한테 먹이를 감으로 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은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지만 한국이야말로 중국이나 북한의 군사정보를 흘려온 장본인이다. 이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한국이 김영삼 정부에 때도 미국과의 중요한 협상을 하면 그걸 정보수장, 예를 들어서 정보부장 이런 사람들이 중국에 낼름 가가지고 장점인 주석한테 한국과 미국의 협상 내용을 보고하고 그랬대요. 김영삼 정부 때도. 그러니까 그때 미국에서 앞으로 한국의 군사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한국에 흘리면 중국에 누설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네요. 그러면서 이 신문에서 석간 후지에서 마지막 문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타 조선해노 로웨이 유출, 북한으로 유출은 김대중, 노무현 양 정권에서 있었다. 그렇지만 매국과 미국은 스베 때 시오치다가 전부 알고 있었지만 아까라 사멘이 노골적으로 희난시나 같다. 비난하지 않았다. 한국과 도메국구대 아따까라다. 한국은 동맹국이었기 때문에 비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문장을 쓰고 있는데 동맹국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지소미아 파기하면 그때는 상황이 달라진다. 엄청난 상황이 달라진다고 쭉 쓰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상황이 D-3일로 좁혀오니까 황교안 대표가 어제 단식에 들어간 거예요. 오늘은 이제 D-2일이 됐지만 이게 이제 내일 되면 끝이잖아요. 황교안 대표는 단식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지소미아 파기되고 한미동맹 균열되고 그러면 그다음에 공수처되고 그리고 미국이 손 떼고 북한에 넘어가서 중국의 속국으로 산다는 것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야당의 지도자라면 죽기를 각오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나온 단식이다. 간단한 단식이 아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 성격이 간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습게 보면 큰 코 다칩니다. 만약에 문재인의 화답이 없을 경우 저는 이재수의 대자비가 떠오릅니다. 이재수도 죽기 며칠 전에 저하고 새벽까지 낙지집에서 술을 먹었는데 그런데 그때 이재수의 그 의연하고 결기에 찬 눈동자를 봤어요. 죽은 다음에 그 표정이 생각나더라고요. 아, 그래서 재수가 그런 표정을 지었구나. 근데 전 며칠 전에 비공개 모임에서 황교안 대표의 표정이 이재수의 결기에 찬 표정과는 달랐는데 의연한 표정을 봤어요. 그걸 단식이 들어가는 어제 그걸 오버랩 해보니까 아, 그 양반이 그래서 그렇게 의연한 표정을 지었구나. 그때 단식 얘기는 안 했거든요. 뭔가 큰 결의를 한 거구나. 목숨 건 투쟁 간단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입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걱정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게 제발 문재인이 오늘이라도 지소미아 파기한 거 잘못했다고 빨리 일본 측에 사과하고 원상태로 돌려놓길 바랍니다. 엉평 마치겠습니다.